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난리가 났죠. 이런 날이 있네요. 저 PBR주가 주도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번 주에 펼쳐졌고, 야, 정말 고생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PBR주 갖고 계신 분들 아주 속이 다 지난 몇 년간은 너무 힘드셨는데, 이렇게 또 일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이고, 이게 우리나라 주가 재평가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냥 이게 단발성 이벤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좀 바라고, 일단 보고서부터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칩셋 미디어, DYPNF, 네이버 실적 있었고, DLENC, LX아웃시스, 동아소시홀딩스, 그다음에 자동차 두 개 보고서가 있었고, ST팜, LNF, 2월 주식시장 전망, 요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한투자 자료입니다. 여기 안 써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보고서 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저 PBR주 얘기다 보니까 워낙 많이 전달해드린 것 같고, 사실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함께 배우기에 저 PBR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려는구나, 정부가 그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칩셋 미디어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기대치와 유사했고요. 23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실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동안. 올해 영업이익 96억으로 성장할 것 같고, AI, 원래 이 회사가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AI 시대가 열렸는데 AI 쪽 칩, 반도체 쪽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NPU 반도체 있죠. 신경망, 인공지능용으로만 쓸 수 있는 NPU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 도구 있죠. IP라 그러죠. 그 IP를 만드는 회사고, 이것도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예전에 한번 NPU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매출이 한 4배,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 설계 회사랑. 그래서 그게 한 4배 정도 증가했고, 특히 NPU와 GPU, 요 AI용, 거기 필요한 영상, 반도체 설계 재산을 매출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 부분, 데이터 센터형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가죠? 데이터 센터에서 스마트폰, PC 쪽으로,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죠. 근데 거기서 수혜를 받는 회사 중에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하는 회사는 찾기가 어려운데, 칩셋 미디어는 그런 회사래요. 실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죠. 또 온디바이스 AI, 이게 PER 46배가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경쟁사들이 70만 배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둘 다 비싼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PER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산업이 성장할 때는 PER이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이익으로, 근데 그러려면 시장이 훨씬 더 커져야 되죠. 근데 이제 초기 국면에선 너무 PER만 볼 필요 없어요. 2000년지도 그랬잖아요. 초기에 막 성장할 때 PER 보면 못 사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도 그 높은 PER에서 몇 배씩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쪽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단 그래도 숫자는 보여줘야죠. 실적은 내야 되니까. 그리고 Q사, 아마 이제 Q사는 퀄컴으로 추정이 됩니다. 퀄컴은 어딘지 아시죠? 주요 스마트폰이나 PC용 AI 칩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상반기 중에는 AI 칩 만드는 이제 설계 회사로 NPU IP와 영상 코덱,
그러니까 영상용 이제 코덱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영상 코덱 이 코덱이 사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을 재생할 때 원활하게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런 거하고 엠피어 인공지능 신경망 그 반도체 설계 자산 이쪽에 대한 계약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공지능용 라이센스 매치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혜 받고 있고요. 퀄컴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퀄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흔들리지만 오히려 너무 지금 저 PBR만 사람들이 보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가 빠져서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DYPNF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오늘 신규로 쓴 보고서고 분체이송 우리 예전에 직업도로 한번 공부해봤죠. 그래서 분체이송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 음극재, 양극재, 석유화학 제품들을 이렇게 딱 놓고 파이프 안에 딱 놓고요. 얘가 공기를 넣어요. 공기바람을 확 불면 여기서 얘가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동해 주는 거. 그걸 PCS라고 해요. 글로벌 3위, 국내 1위고 MCS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딱 놓고 이송해 주는 거. 여기는 이제 바이오매스, 광물, 원료. 예. 근데 이제 PCS 부분이 이제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전방 산업이 석유나 정유 쪽이에요. 근데 이 정유 회사들이 이제 정유 휘발유 만드는 게 이제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휘발유 대신에 원유에서 뭘 만드냐면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 제품으로 바로 만드는 COTC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 DYPNF 같은 경우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주로 석유화학이 전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우호적이죠. 정유 회사들이 석유화학 사업까지 하는 거니까. 예. 거기다가 코스모 화학그룹과 굉장히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2차 전지 양극재 폐배터리 요거 설비 만들 때 설비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원래 기존 양극재보다도 폐배터리 관련 설비에 더 많은 분체 이송 시스템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양극재나 이런 거 있죠. 폐배터리 이것도 이송을 해줘야죠. 공정에서. 기존 수주잔고 4,700억 작년 롯데그룹이죠. 그 삼박 LFT로부터 수주 했기 때문에 러시아 물량이 제외돼도 한 4천억 초중반 수주 잔고는 유지될 것 같다. 수주 잔고는 한 2, 3년에 걸쳐서 매출로 반영이 되고요. 샤인, 발틱, 뭐 삼박 LFT양 프로젝트 수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 가시성은 높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수주를 따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주 잔고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옛날에 2019년도에 수주 잔고 2천억 시가총액 1,300억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주 잔고가 2배가 늘었고 근데 시총은 그거에 맞게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싼 것 같다. PER 8.1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체 이송입니다. 이렇게 예. 잘 깨지지 않는 원료는 저압 고속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잘 깨지는 원료 있죠. 이런 경우는 고압 저속 이동으로 이렇게 공기 뭐 약간의 그 압력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원료에서 이송 포장, 믹싱, 혼합하는 거. 코스모 그룹과 이렇게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한번 부러진 적 있죠. 이게 작년에 라드건 사태 이후로 또 한 사건 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DYPNF 여기 개인 대주주가 아마 반대 매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죠. 네. 근데 아직도 그 주가를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그 쇼크가 한번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건 펀더멘탈과 무관하고요. 그래서 결국 석유화학 경기가 중요하고 주요 기업들 투자가 늘어야 되고요. 다만 2차 전지가 조금 요새 둔화되고 있어서 이 점은 좀 부담이고 4분기 실적이 일단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잘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주가가 위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해서 주요 보고서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 Q&A를 한 거를 안재민 연구원님이 NH에 적어주셨는데 중국 요즘에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떠냐.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다른 보고서 설명해드렸지만 타격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네이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일단 중국 업체들 성장은 가파른데 네이버 쇼핑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규모가 작다 아직은 미미하고 네이버 쇼핑 모델은 광고가 중심이다. 우리는 광고를 위주로 해주니까 그래서
알리도 네이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 광고 줍니다. 광고를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쟁사라고 볼 수 없어요. 예. 그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중 구글은 AI를 통해서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아직은 안 보여준 것 같다. 메타는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어떠냐? AI를 광고에 적용하는 그 모델은 아직 글로벌 누구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광고 효율, 검색 경험 개선을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근데 이게 숫자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은 걸리겠죠. 메타는 슈퍼에서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이쪽 그 짧은 동영상 있죠. 이쪽 시장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광고 시장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I 언제쯤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될 것 같냐? 지금 계속 요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웹툰 스노우 같은 콘텐츠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B2B 사업 있죠.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거. 요건 아직 초기 단계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거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주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자상거래 거래액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올해 전략은 어떠냐? 네이버는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 같다. 포시마크 미국의 중고거래 사이트죠. 요거 인수했죠. 요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쇼핑 라이브 최근 성과 어떠냐? 치지직 아프리카 TV의 경쟁 모델이죠. 그래서 쇼핑 라이브는 업계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치지직은 플랫폼 자체가 라이브 커머스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트리머와 결합해서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아마 내용은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고서가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도 올해 AI 또 이런 이 본업의 회복, 실적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DLNC가 오늘 좀 주가 흔들렸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사실 저희 당사의 김세련 연구원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DLNC에 대해서 그 전에 보니까. 근데 오늘은 목표 주가를 떡하니 올렸고 자회사 DL건설 주택 사업이 좀 안 좋아서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 하락한 건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더디어도 마진율, 이익률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있대요. 플랜트 쪽도 이제 해외 쪽이죠. 이쪽 수주가 괜찮기 때문에 주택이 감소하는 걸 방어할 것 같다. 그 주주환원을 하는데 순이익의 10% 현금 배당 주고요. 순이익의 15% 자사주 매입. 그러면 25%죠. 원래 15%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를 더 늘린 거죠. 25%로. 또 보수적인 사업 기조로 PF 보증채무 없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순연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주에선 요게 제일 낫다 말씀을 해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워낙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다른 경쟁사랑 비교해도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40%나 올랐어요. 이제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현재 주가 여전히 옛날에 대림산업 분할 전에 그때 역사적 저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실적보다 이 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랬죠. 아까 15%. 소각을 전제로 하진 않는데요. 근데 굳이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소각을 전제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굳이 안 한다고 또 하니까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근데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소각을 해야죠. 그래서 DLNC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각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줬으면 주가가 오늘 급등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 자사주 소각했거든요. 6% 가까이. 큰 호재죠. 근데도 참 아쉬운 좀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사주 매입은 하는데 소각을 전제로 하진 않는다. 요 어제 발언이 조금 사람들한테 실망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도 하고 또 여전히 싸고 하니까 그거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LX하우시스는 하나증권의 김승준 한민혜 연구원님이 안 좋아요.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건자재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 자재가 안 좋았고 자동차 산업 수준 좋았대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워도 배당은 꾸준히 줍니다. 배당 성향은 20-30%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도 역성장, 올해는 좀 역성장. 왜냐면
이 건축자재 보험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데 이런 기업은 결국 매매 거래량이 늘면 올라가요. 근데 그걸 확인해야 돼요. 주가는 싸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 증가 신호가 나와야 본격 랠리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하고요. 동아소시홀딩스 실적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약에서 저 PBR 찾는다. 실제 저 PBR 줍니다. 4분기 기대치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했고 적자이던 자회사 그 CMO 하는 회사 중에 ST젠 바이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동아 지역 여전히 견조한 바카스, 오스오멀 견조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있거든요. 스텔라라 시밀러라고 이 제품이 또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14% 증가할 걸로 보고 ST젠 바이오도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개발한 그 스텔라라 시밀러 이것도 시장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이 시장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도 아마 여기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올해 하반기 유럽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 출시할 예정이고 요거 생산은 ST젠 바이오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ST젠 자회사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이런 자회사들 탄탄하고 특히 100% 지분 갖고 있는 동아제약이 실적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한 30% 정도를 일단 주주 환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 성향은 아주 높진 않지만 20에서 30% 정도 유지하는 것 같고 근데 배당금은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실적 좋아지고 있고 요게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경쟁 현황이라고. 미국에서는 여기 셀트리온 있죠. 삼성바이오. 동아 ST도 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형 제약사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땐 편하고요. 실적 좋고 올해 실적도 모멘텀도 기대되고 무엇보다 저 PBR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동차는 SK증권의 유혁준 연구원님이 사실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현대차 보면 참 그 재밌지 않으세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안 좋고 펀더멘털 좀 꺾이니까 주가가 폭등해 버립니다. 아니 작년엔 그렇게 실적 좋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피크아웃 아닙니다. 얘기를 해도 주가 계속 빠지더니 주주환원 이 이슈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안 좋아요 실적은. 좋은 건 아닙니다. 1월 미국 판매요. 토요타가 23% 증가했고 그래서 확실히 일본이 더 잘했고 한국은 일단 1월 판매는 밀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기차는 또 달라요.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 기아가 높은 성장을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고 있대요. 그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4% 증가하면서 좀 뭔가 바닥은 다졌고 전월 대비로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고요. 현대기아 미국 성장률인데 점점 이렇게 꺾이죠. 빨간색 선 성장률이. 이게 빨리 터닝해야 돼요. 그럼 이제 펀더멘탈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펀더멘탈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바닥 찍은 것 같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 이거는 글로벌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고 유지웅 연구원님은 이제 요새 막 자동차들도 난리가 나니까 순현금과 주요 계정 예상치 적어주셨는데 일단 요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 현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캐시.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SL, S&T 모티브, PHA. PHA는 한번 그때도 한번 적어 드렸죠, 제가. 그리고 주주환원이 좀 인색하면 좋아요. 주주환원을 만회하는 기업보다. 왜냐하면 타겟이 인색하게 야, 너 왜 인색해? 돈 있는데. 하란 얘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여기 SL, PHA 이런 기업들이 조금 환원 비율이 낮아서 오히려 더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주요 종목별 ROE, PBR인데 ROE가 올라야 PBR이 오릅니다. 그러면 ROE가 낮은 기업들이 지금 대상이거든요. 올리라는 거예요. 야, 너 왜 ROE 안 올려? 기아는 원체 높고 ROE가 20%. 근데 모비스가 8.8밖에 안 되고요. PHA도 1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는 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ROE를 높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ROE를 높이란 얘기는 돈을 많이 벌면 돼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든가 자본을 깎아버리면 돼요. 주주환원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제가 또 일요일 날 함께백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ST팜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고마진에 올리고 이제 부분도 실적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산 효율성, 비용도 좀 증가한 것 같고, 그다음 여러 가지 치료제들 있죠. 고지혈증, 골수 이용성 증후군 치료제, 킬로미크론 혈증 치료제,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이런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척추 성근 위축증 치료제는 올해 미국에 실사가 있어서 아마 올해 말에 승인을 받을 거라고 하고요. 동맥경화증 치료제는 일단 25년 말에 상업화 승인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리고 이제 CMO, CDMO 이쪽 증설을 그 선제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생산 능력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설비가 깔려 있으면. 근데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또한 23년과 유사한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은 4분기 대비 좀 빠져 보일 수도 있지만 연간 성장세 뚜렷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 중에 하나는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삼성바이오 경쟁사인데 요거 이제 미국에 사업 못하게만 막는 법안들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회사 우시 STA 요 회사가 이제 이 ST팜과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올리고. 그래서 아마 ST팜한테 조금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반사익보단 본업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저 PBR주만 요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LNF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실적 보니까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내렸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고요. 이미 알려졌지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큰 편이고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돌아서야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적자를 좀 계속해서 볼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가적인 재고 평가 손실 반영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상반기에 적자는 계속 이어진다. 근데 그러나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반기가 안 좋아요. 지금 LNF도 대부분 2차전지가 비슷해요. 그리고 단기에는 만약에 근데 리튬이나 이런 판매량 회복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또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차 많이 팔리고 리튬 가격이 오르면 돼요. 그 두 가지 간단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확실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5년부터 출하량 반등 및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 고객사 외에 유럽 신규 고객 양극재 공급, 고전압 양극재 이런 것들도 일단 그 구체화함에 따라서 경쟁사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할인받는 요인들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25년부터를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1년이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을 보고 지금은 또 차근차근 준비할 그런 좀 구간인데, 하여튼 올해 상반기까지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1월 왜 부진했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안정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축소됐고, 실적 우려감, 중국 부진, 원달러 환율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1월은 안 좋았는데 2월에는 이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되죠. 특히 올해 이제 국내 주식시장 상승의 가장 큰 위협은 너무 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 이익이 견조하다면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매출보단 이익률이 중요해요. 과거에도 매출은 거의 달성을 했대요. 예상한 대로. 근데 거기서 이익이 제대로 도달을 못했던 건 이익률이 낮았던 거죠. 2010년 이후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으로 0.6%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연간 15에서 20조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라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1월 수출 좋았고요. 수출 18% 증가했고 반도체가 56%. 그래서 수출 개선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좀 밸류 매력은 좀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는 코스피죠. 그래서 지금 우호적인 시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책 노력이 있어서 지금 요즘에 아주 가치주가 난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 4년간 성장주 사실만 갔어요. 저 PBR주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가지도 않았고 네, 이제 근데 그걸 한풀이 하듯이 4년 만에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도 저 PBR 종목 갭 메우기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월은 국내 주식시장 방향을 조금 긍정적으로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오늘 뭐 많이 급등해가지고 아무튼 방향은 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어제가 아마 어제 없었던 것 같고요. 공시에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저 운반선 두 척 가스선 있죠. LPG,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 세 개를 이제 멀티로 쓰나 봐요. 거기에 대한 이제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DLNC는 어제 자사주 소각이 있었습니다. 해도 아무튼 오늘 주가는 별로 좋지는 않았네요. 근데 요즘에 자사주 소각들 많이 하죠. 이 부분은 어찌든 뭐 주가의 결과를 떠나서 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도 매일 좀 적으려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JVM 같은 경우가 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 한번 적어서 계속 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체크하면 좋고요. 예, 공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시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그냥 미쳤죠. 73포인트. 이틀간 미쳤습니다. 2,500에 있다가 이틀간 100포인트 올라버렸어요. 예. 그래도 아직 여기도 돌파 못했습니다. 저건 뚫으러 가겠죠. 예. 그래서 증시가 아주 화끈했고 코스닥은 이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근데 참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근데 오늘 이걸 이끈 주역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1조 8천억 사버렸어요. 뭘 샀냐? 자동차를 미친 듯이 사버렸어요. 정말. 네, 현대 기아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베팅이 있었고 여기에 연기금 우리가 원하는 그 수급 상황이죠. 이게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까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의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섹터별로 봐도 오늘 아주 인터넷 대표죠. 네이버가 난리가 났습니다. 9% 오른 거 네이버 9% 오른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오늘 뭐 기아가 무려 12% 올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아마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처럼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쪽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나스미디어가 많이 올랐고요. 은행주는 오늘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이 8%. 네. 그리고 면세점. 그러니까 좀 약간 걱정은 돼요. 이게 무슨 뭐 개별주도 아니고 네. 너무 대단한 상승률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홀딩스 이쪽 같고 폐배터리 쪽이 오늘 좀 좋았네요. 자동차 부품도 뭐 보면 그 PHA 기억나시죠? 요게 제가 그때 보니까 저도 이제 막 기업들 찾다 보니까 아니 현금이 굉장히 좀 많은데 주가가 안 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서현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 보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 형님이 가니까 다 같이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해운주도 오늘 좀 올랐고 손해보험도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선주 오늘 급등했고요. LS가 아무튼 지주사로 오늘 요즘에 아주 화끈합니다. 오랜만에 삼성 SDI도 네,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고요. 편의점 회사들의 주가도 좀 괜찮았고 근데 이마트죠. 이마트. 근데 저는 이마트는 아니라고 봐요. 주주환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면 좋죠. 근데 자산을 아마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쉽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뭐 시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저 PBR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IT 쪽은 오늘 삼성 SDI, 삼성 SDS 이쪽이 좋았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주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저런 저밸류 기업들만 간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도 괜찮았어요. 제우스가 10%나 올라버렸고요. MLC 쪽도 오늘 좀 살아났고
소차, 반도체 대표주, 폴더블폰 관련주. 카지노 쪽도 오늘 코텍 이렇게 반등을 해줬던 것 같고요. 건설 기계, 뭐 자율주행차, 이렇게 오늘은 넥스트 칩이 좀 괜찮네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올랐지만 빠진 거는 오늘 DLNC 때문에. DLNC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또 5%나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홈쇼핑 주들은 오늘 태광산업, 골판지 제조 좀 빠졌고 뭐 요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견조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정말 삼성전자가 2%로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다른 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 오른 건가? 이제 이런 생각. 삼성바이오도 전고점을 뚫은 것 같고, 그죠? 삼성바이오 신고가인가요 혹시? 어느새 삼성, 그 무거웠던,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 그다음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LG,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SK스퀘어, 지주사가 확실히 많네요. 하이브 오랜만에 반등.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DB손해보험, 카카오페이, 롯데케미칼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네요. 이유가 있나요? 근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독 안 좋았고, 그리고 LNF는 실적 충격이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숫자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두산로보틱스 고밸류 기업이고, 삼성, NG, 현대건설, 삼성카드,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빠졌지만 이 나머지는 뭐 대부분 좋았고, 코스닥은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부진했지만 뭐 HLB, 알테오젠, 바이오 다시 살아났고요. 카카오게임즈, 이오테크닉스, HLB 생명과학, 동아기업, ST팜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케어젠, SFA 반도체, 넥슨게임즈, 포스코엠텍, 솔브레인홀딩스, 수많은 기업들이 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견조했다. 그래서 참 한국 증시가 뭐 불과 정말 1월에 그렇게 엄청난 왕따 당하더니 2월에는 뭐 그냥 다 죽었어 이건가요? 다 죽었어. 내가 1등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안 좋아서 무서울 때 투자를 하시고, 좋아서 흥분할 때 가만 계시고, 지금은 뭐다? 흥분하면 안 돼요. 또 아시겠죠? 작년에도 줬죠. 이번에 그러니까 PBR 0.9배 이하에서 투자는 일단 실패를 안 해요. 거기가 2,500 이하였죠, 사실. 무서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여실히 그게 이후에 어찌됐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급락할 때 투자하시고, 저렇게 쭉쭉 뽑을 때는 오히려 일부 현금화 준비도 하시고, 내가 좀 팔 거 있으면 팔아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상승이 쉽게 꺾이진 않는다고 보지만, 항상 좀 반대로, 남들이 이제 탐욕을 내서 위에서 막 살려고 할 때 조심하시고,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물량을 좀 확보하시고, 그런 식으로 올해 내내 투자를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굳이 쫓아가지는 마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번 그 한 주 그래도 화끈했습니다. 뭔가 좀,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함께 배우기 각각 영상 올라가는 그게 좀 길어요. 특히 일요일 게 길어요. 일요일날 내일 올라가는 거는 홈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홈 가정용 약간 이제 집에서 하는 그게 내일 AI 올라가고, 일요일 날은 이제 저 PBR주 도대체 넌 뭐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그래서 재무제표 내용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그것만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